아, 아, 잘 되는 것 같고. 방송 성출, 오케이. 자, 리버스, 199, 리버스, 빌라, 베이스, 빠르게 밀겠습니다.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 1000개의 종이로 만든 바다제비, 1000개의 종이로 만든 영혼, 인사가 피워 어둠을 통계하게 하자. 친구야, 결국 태양은 밝아할 것이다. 빠르게 밀자, 야. 황혼, 트와일라이트. 오늘 카슬린스카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희귀한 사례가 접수되었는데요. 라디오를 한 환자의 시작했네요. 혈관이 비가역적인 전선화 특징을 보였는데 18시 현재 해당 환자의 전신에 있는 동맥과 정맥 및 모세혈관 조직은 모두 괴사한 상태입니다. 폭풍, 엔딩에 나왔던 전선 폭풍이겠지? 카슬린스카 의과대학 학장은 인터뷰에서 더 많은 전문가를 협진에 초대해 후속 연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 미스터리 뉴스에서는 전선인간 증상이 새로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되돌아, 가질 각 거니까. 전자제품에 대한 해당 전선인간 혈관 구조의 응용 주파수를 분석하는 칼럼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전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감싸고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다. 골 속에서 몸이 잠긴 채 뒤로 오며떨 때까지. 방 안에서 초대받은 손님이 왜곡된 정보를 신중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빌라. 손으로 더듬으며 버튼을 찾은 그녀는 마침내 소음의 근원을 꺼버렸다. 이런 정보는 기다리는 이의 초조함을 없애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재단에 왔네? 1시간 50분. 너무 늦잖아. 보통 기다림에 익숙한 건 칭찬받아 마땅한 미덕이었으며 여기선 더욱 그랬다. 사람들은 늘 기다리는 것 같다. 변화를, 도움의 손길을, 구원을. 하지만 오늘의 손님에게 필요한 건 이런 미덕이 아니었다. 임대희 씨는 더 중요한 일에 발목이 잡힌 건가? 함께 가서 보겠다고 할 걸 그랬어. 음, 직접 아이들을 보는 게 여기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나았겠지. 여긴 내가 속한 곳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그렇지만 내가 뭔가 하긴 해야 해. 생각이 잠긴 채 사방을 돌려보던 그녀는 구석의장에 놓인 거대한 무언가에 시선이 꽂혔다. 재단의 게스트룸은 넓고 쾌적했다. 빌라가 물에 올라온 이후 보았던 그 어느 집보다도 환하고 우아했다. 지구의 임시 공간일 뿐이었지만 말이다. 물론 쾌적함이라는 건 생활 편의 시설을 포함한 묘사였다. 예를 들어 저기 보이는 텔레비전 같은 건 말이다. 좋아. 제가 한번 볼게요. 식당에 그 텔레비전과 같겠지. 이런 물건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설명서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터였다. 곧 화면에선 바라던 대로 눈꽃으로 반짝인 장면이 나타났다. 백조의 호수. 발레 프로그램이네.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가 이렇게. 지금 채널 돌리고 있는 거야? 네? 왜 백조의 호수만 나오지? 모든 채널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무영국은 종장에 가까워졌고 텔레비전 속 왕자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고 점점 멀어지는 오데트를 붙잡았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 게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백조의 호수. 뭐 별건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오케이.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텔레비전 속 불협화음과 조화를 이루더니 곧 노크 소리가 울렸다. 민대송이니? 아닌데? 재단 직원 누구였지? 네? 들어오세요. 빌라씨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죠? 맞아 네임데이. 그게 폭풍우입니다. 빌라 시간대에 온 거야?
폭풍을? 폭풍과 왜? 게다가 아무구스트가 실종되었어요. 그래도 실장 됐으니까 살아있긴 하겠죠. 예. 슈나이더랑 달리. 그래. 시작해볼까? 부서진 나비. 생각해보니까 이게 프롤로그였네. 난 이게 일단인 줄. 넌 여기 오면 안 돼. 인간 군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 그들과 정면을 마주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 루사칼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건가 본데? 누가 죽었다고 우두머리 행세지? 아직 배신자한테 지시받아야 할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어. 이게 인간이랑 같이 사니까 배신자 취급을 당하네. 네가 그 비늘 없는 것에 목숨을 살려두는 게 영원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다음에는 그것이 살아있는 걸 나에게 보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널 대신에 내가 끝장낼 테니까. 루사칼 시절은 아니고 이 합류한 뒤 루사칼을 만날 때 그걸 꿈이었나 보네. 필사적으로 꿈에서 벗어난 그녀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건 낯빛의 하늘도 넓고 좁은 판자 지붕도 아닌 티없이 깨끗한 흰색 천장이었다. 여긴... 고개를 돌리자 차가운 스타일의 실내 인테리어가 보였다. 그 상징적인 모습에 그녀는 지금 있는 곳이 마을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아직 재단이었지. 부스럭 소리와 함께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들 때도 단정하고 말끔한 이 손님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아, 새로운 하루야. 마지막으로 테이블 옆에서 임시계획표를 집어들었다. 새로운 하루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소식이 왔어. 인원을 더 차출해야 한다던데. 명단 갈 거야? 비리치카? 네. 명단은 아직 발표 안 됐잖아. 뭐가 됐든 난 차라리 여기 있을래. 파견 조사원도 아니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나까지 차례가 안 올걸?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뭔 일이 있나 보네. 반대편에서 누군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참 대응 중인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거리와 함께하게. 뭐가 필요하신가요? 빌라씨? 안녕하세요. 타타니아씨. 비네치카씨. 제가 앞서 신청했던 창고 사용 신청은 답변이 왔나요? 나타임 사용을 신청하셨죠? 쪽 창고라면 신청서 제출 후 업무일 기준 7일 안에 답변이 있을 겁니다. 업무일 기준 7일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늦어도 오늘은 시민이나 제가 라이시키 아이들을 데리고 바라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그 미술 수업을 기대했어요. 못 봤네. 폭풍우가 와서 인력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건가? 흰 옷차림의 여성이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치며 그의 말을 끊었다. 민드소? 챌린지군. 어쨌든 프로세스가 병행되어 신청하신 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급한 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내 삿바다 위에서 갑자기 가벼운 발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가 싶더니 대치 중인 세 사람 사이로 작은 뭔가가 빠르게 비집고 들어왔다. 아부스턴이? 딱 붙어서 서로의 용기를 나누는 펭귄처럼 네가 없이 나타나 있는 고개를 들더니 열렬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격하게 포옹했다. 아니, 포옹은 한 명만 했다고 해야 할까? 선생님. 역시. 그래, 안녕, 아부스턴 동지. 어디 보자. 8시 20분. 시간을 잘 지키는구나. 그런데 친구들은? 너희는 함께 행동해야 해. 다들 네임리쉬가 있어요.
네임데이 씨가 또 사람을 무는 동전을 데려왔거든요. 표트레가 누가 이빨이 더 대단한지 다시 시험해볼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동전의 새끼들은 새끼 고양이 둥지가 들고 있었어요. 시합에서 둘이 수를 물면 표트레가 분명 이길 거예요. 그래서 전 시합 결과를 알아요. 시작 전에 아우 씨 아부스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그랬잖아. 아 안 돼요! 부디 뭘. 이해해주세요. 삥땅 쳤나 보네. 일단 제가 일단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네임데이 씨와 만나봐야겠네요. 저희는 신청이 필요 없는 다른 공간을 찾아서 수업할게요. 그 톱니동전도 가져다 드리죠. 거기서 거기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동굴이 많거든요. 광산처럼 파사노랑 니나도 가고 싶어 미안하지만 했어요. 오늘은 안 되겠구나. 나중에 마을로 돌아간 뒤에 하자. 가자, 아부스타브. 여기 두 분께 인사드리죠. 네. 북극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됐어요? 아니, 왜 북극곰이라고 하는 거야? 어허, 이거는 의도가 다분하네요. 아이가 빌라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고개를 돌렸고, 나머지 손으론 해바라기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대로 두 무리의 사람들은 교차 뒤지면서 헤어지고, 얼음과 있는 복도로 끝을 향해 걸어갔다. 걸어가는 사이 빌라의 낮은 목소리가 마치 노랫소리처럼 흘러나왔다. 아우구스트, 왜 혼자 돌아다니는 거니? 낯선 곳일수록 우리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잖아.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 있어. 혼자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구나. 옆에 있는 아이는 좀처럼 머뭇거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짧은 망설임에 빌라는 머릿속으로 온갖 안 좋은 상상을 떠올렸다. 하지만 교사로서 한없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그녀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빌라 선생님은 물거품이나 치직거리는 손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혹시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뭔 소리야 이게? 이미 폭풍과 진행된 후 시점인가? 네?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영혼은 영혼이 뭐예요? 저는 새망치 동지처럼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예쁜 꼬리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잠들지 않게 지켜주는 거요. 하지만 얘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부구스트 이 새끼는 말할 때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물거품이나 치직거리는 손. 이거 폭풍 말하는 거 같긴 한데. 빌라 선 하지만 옷은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네임데이 씨가 빌라 선생님은 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예쁜 꼬리가 있어서 물거품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 그런 걸 거예요. 빌라가 눈을 크게 떴다. 한참 후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물거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겠다. 그 동화 얘기하는 거. 이런 공주? 그래. 그건 분명 루스카의 전설을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일 거야. 아니면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지만 그건 결국 이야기일 뿐이다. 그냥 인어공주 말하는 거야? 빌라가 더 나은 설명을 생각하려 웅크리고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다. 상대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소녀는 늘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입 밖으로 꺼냈지만 선생님은 물거품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변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사물을 지목하고 백지를 여러 모양으로 접은 뒤 이름을 끼워 맞춰. 영원한 영혼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다. 꾸겨 넣으면서 이런 말이겠지. 노트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뜯어 깔끔하게 몇 번 뒤집고 나자 유선형이 안정된 종이 비행기가 빌라의 손에서 완성됐다. 바다잼이라고 부르네. 아까 그 예브게니 그것도 그렇고. 저도 바다잼이 접을 줄 알아요. 그럼 저도 영원한 영혼이 있는 그런 게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종이를 만든 바다집이지만 넌 그걸 영원한 영혼이나 찰밥통 아니면 크리스트 아저씨의 서치라고 볼 수 있어. 그런 이름이 붙은 건 그저 네가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건 전혀 속같지 않고 제 모자의 구멍보다도 못해요. 제 모자의 구멍은 적어도 안쪽에서 친구들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 그걸 뭐라 부르든 결국은 그저 백지에 불과하니까 창문에서 날아가는 후렴 사라졌지. 너무 멀리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바다제비는 날아갈 때 자유로우니까. 하지만 넌 개구리나 해바라기, 북극곰을 잡을 수 있잖니. 넌 자신이 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게 있잖아, 아부스트 동지. 즉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싶었고 그것을 영원한 영혼이라 부른 거지. 그게 무언가를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뿐이야. 아이는 생각이 생긴 듯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작은 머리가 생각 중이라는 걸 알려주듯 아이보다 머리반만큼 더 큰 해바라기가 그의 손에서 흔들렸다. 빌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소년은 다시 미소 지으며 그녀가 기다리는 그 작은 손을 그녀의 손바닥에 맡았다. 이제 아부스트 동지, 네가 나에게 말해줘야 해. 네임데이씨는 어디 있지? 네, 다들 블린 동지의 구역에 있어요. 일단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데. 오케이. 해안에서 일단은 뭐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라야시키 노동지 식당. 공공지처를 삭감한 뒤 식당은 한산했다. 어른과 아이는 자석 사이를 누비며 한 번씩 테이블볼을 만져보고 깨끗한지 확인했다. 이건 원래 빌라의 역할도 아니었고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지금 더 많은 이들이 광장에 모여있어 맡게 된 사소한 수고에 불과했다. 잠시 후면 그곳에서 강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래. 그 기다릴 때 부르는 노래. 혼자 중얼거리며 빌라가 마지막 창가 자리에 테이블볼을 가지런하게 폈다. 한 단계 끝난 것 같아. 한 단계 끝난 것만 같아. 빌라는 한숨 돌리며 미소 지었다. 좋아, 우리도 광장으로 가면 돼. 흔들흔들 새로운 배를 타고 광장으로 출발합니다. 윈드송 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걸상 둥지도 잘 위로해줬나요? 그래, 아부스트. 우린 블린 동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여기 책걸상 둥지들이 제자리에 자리했는지 확인하면 문제없을 거야. 왜냐하면 외부의 힘에 갑자기 숨통이 막힌 듯 질식할 것 같은 느낌에 뒷말을 이을 수 없었다. 뭐임? 팔에 비늘이 떨리기도 전에 먼저 안 좋은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고개를 선 순간 빌라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확인했다. 그녀의 동지이 그녀를 찾아냈다. 무살까? 빌라 선생님, 아부스트, 지금 가서 하구들을 불러. 그리고 예브게니 동지를 찾아 그와 함께 있도록 해. 그 사건, 라야시키 아직 전인가 보네. 근데 알아요. 윈드성 있다고 했잖아. 그럼 뭐지? 윈드성 씨도 있어요. 그 사건 중간, 스토리 중간인가? 그럼 어서 출발해. 레이스 중간. 아부구스트 동지. 이건 너만의 중요한 임무야.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빌라는 알고 있었다. 부대 하역장, 바지선 안전구역의 수역을 둘러싼 곳엔 마을센터 라인에서 벗어나 잘 보이지 않는 사각 지점이 있다는 것. 라야시키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날씨와
예, 빌라가 수영장 말고 제일 자주 찾는 곳이 여기였기 때문이다. 사무디바. 기이한 음절이 섞인 선율이 곧 대답처럼 날아왔다. 키케렌이 부대에 던진 물풀처럼 묵직하고 축축한 소리와 함께 불청객이었다. 어우, 빌라. 언제부터 우리가 인사로 대화를 시작했지? 말해봐. 넌 여기 오면 안 돼. 잡종 주제에 나한테 가르치려 들지 마. 넌 도망친 후로 어디서도 오래 머물진 않았어. 우리가 쫓겨난 그곳에도 그 더러운 내륙 항구에도 있지 않았지. 마지막 네가 돌아갈 생각도 잊을 정도로 좋은 곳으로 간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길 좀 몰랐지. 거대한 식물의 무덤이잖아. 비늘 없는 것들이 시체를 둘러싼 채 노래하고 춤추고 그 위에 저절을 읽으니까도 뭐 그건 좋아. 우리가 같으니까. 하지만 사실 빌라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분리하는 것을 제거하려는 수련 동족에 집착한 것 황야에 빠진 인기처럼 계속해서 자라나 아무리 배웠는데 끝이 없었다. 누구라도 일어서지 않으면 원한은 영원히 반복될 거야. 내가 그랬지. 참. 원한이 두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야. 나와 네 눈에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비칠 거야. 아 잠깐만. 못하겠어. 못 긁으면서. 그게 중요한가? 어찌든 이번엔 너에게 선택권이 없어. 넌 그냥 죽는다. 빌라씨, 내 감정은 곧 시작될 거예요. 도움을 좀, 민재성인가 보네? 그 목소리에 두 인어와 물속에서 솟구친 예리한 물살이 제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잠시만요. 제 자료가! 빌라는 눈앞에 있는 동족의 금빛 눈동자가 승리로운 걸 발견하듯 가늘어지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물로 흔들어진 화살도 주인의 시선을 따라 방향을 옮겨 자신이 아닌 앞서 소리나는 곳을 향했다. 중간에 멈춰선 관역으로 딱 적당한 눈썹 모양이다. 젠장, 어디 있는 거야? 애인 죽인다. 빌라는 자신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 줄 몰랐다. 가늘지만 이상할 정도로 분노한 목소리. 이내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창우디바 뒤에서 나타난 물에 검은 전쟁의 물기보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넌 이러면 안 돼. 그런데도 비늘로 보호되지 않은 사무디바의 목덜미에 한 줄기 푸른색의 빗자국이 나왔다. 루살카의 능력인가 보네? 뭐야? 넌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어. 이곳의 모든 생명은 내 것이니까 영원까지 함께.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날 죽이진 못해도 내게 남은 100년 동안 상처를 틈에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뭐라고? 이 망할 잡종이. 이제 여기 떠날 시간이야. 사무디마. 같은 말 3번 반복하게 하지마. 그 말과 함께 빌라의 호흡이 멈췄다. 도망다니던 시절엔 지금보다 막막한 상황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자신의 허세가 먹히길 바란 적이 없었다. 말 없는 긴 대치 끝에 호흡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후에 화살이 허물어지며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라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수녀의 루살카가 여전히 승분리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배신자가 된 것보다 더 우스운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넌 늘 내 예상을 뛰어넘는데 배신하고 저항하며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 지금 이 지경이 되었으면서 나한테 영원을 쫓고 있다는 소리를 하다니. 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불가능한 길을 택했어. 황당히 그지였군. 사실 그래. 너도 그 전제 여부를 모르는 거 아닌가? 하지만 넌 순혈도 아니잖아. 여기도 그 순혈층이 있네. 마도학자처럼 순혈층이 있어. 네가 모든 것을 비늘 없는 것들을 바다로 밀어넣고 그들을 악수자라고 부르며 그들과 시약을. 너 역시 그걸 찾지 못했잖아. 넌 아트란티스에 도달할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난 언제나 용감하게 시도한다는 걸. 그럼 네 이름을 외치는 그 더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군. 빌라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계속 다가오는 윈드속을 말리려고 했다. 뒤에서 바지를 입은 여인은 기기와
끌어안고 바삐 걸어오고 필리씨. 있었다. 여기서 뭐예요? 우리 예전 그 응? 네, 맞아요. 제가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밥을 잔뜩 먹고 기운이 넘치는 아이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신 거죠? 네. 네, 실. 그리고 종이가 필요해요. 백지랑 파지요. 재활용하는 것처럼, 재활용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주인공이 비행기를 잡는 데 쓸 수 있게요. 네네. 아,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 세상에. 네네, 공간과 백지요? 알겠습니다. 후자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전자는 여기는 마음에 안 드시겠죠? 말하는 사이 일행은 이미 당당하게 식당을 떠나 집의 로비에 도착했다. 갈색머리에 재단 신입 뒤로 눈꼬리처럼 꼬맹이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 옆에서 혼자 걷고 있는 빌라보다 지금 이 순간은 그가 더 표소 같았다. 음? 여기요? 빛도 있고 공간도 넓긴 한데 여긴 로비 아닌가요? 모두가 여기로 들어오는 로비죠? 네. 네임데이 씨! 네임데이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앳된 손이 말을 꺼낸 이 아이를 툭 밀었다. 냈으면 안 돼. 분명 싫어하실 거라고. 어제 변신시킨 소파는 잠깐 앉았더니 금방 장난감으로 돌아왔어. 얘 마두슬이 변신인가 보네, 네임데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던 두 소년 곧 다투기 시작했다. 빌라가 주변을 돌아봤다. 바쁘게 지나가는 재단 직원들은 모두 이쪽에서 벌어지. 그냥 이건 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단 이거까지 보고 좀 생각해보자. 그건 무슨 마더술이죠? 옵스. 제 마도술 능력인데 필요 없는 쓰레기에 이름을 붙여주면 잠깐 유용하게 변해요. 아하. 뭐, 별 쓸모 없을지 몰라도 어젠 아이들 달래는데 썼으니까 너희들 이거 싸우지 마. 변신한 거 보여줄게. 보여준다고. 라쿤 씨, 아우 씨, 잠깐만, 이건 좀 많이 힘든데. 응?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제일 무리에서 떨어진 아이까지 그 합창에 동참하며 상황은 신입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직전이었다. 죄송한데요, 빌라 씨, 이거 전 감당이 안 되는군요. 괜찮아요. 얘들아, 너무 멀리 갔어. 살짝 톤만 높여 여전히 부드럽게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주의를 주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사과처럼 얼굴을 붉힌 채 서로 우기는 두 아이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평화로운 방법을 하는 건 어떻겠니? 그리고 말로 남을 공격하면 안 돼. 우린 여기 손님으로 왔잖니. 날 시키를 대피해서. 그러니 가장 매너 있는 손님이 되어야 해. 그러면 돌아간 후 모두가 알력갈려 받을 수 있을 거야. 착한 아이라면 모두가 빈손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겠지. 죄송해요, 빌라 선생님. 네임데이씨. 괜찮아. 좋아, 네임데이씨께서 사과를 받아주셨으니 이제 서로 안아주자. 아이들이 씨름 선수처럼 맞붙었지만 그건 그저 보험을 위한 제스처였다. 빵과 머리카락을 맞댄 아이들은 따뜻하고 포근해 보였다. 잠시 후 뒤로 물러선 아이 중 작은 아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드물게 쭈뼛거리며 물었다. 빌라 선생님, 모두가 알리온뼈를 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상한 질문이 일어났는데 빌라는 격려하는 듯한 미소와 함께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할 것 없단다, 얘들아. 알련가는 언제나 있을 거니까. 여긴 햇빛도 잘 들어오고 누가 오지도 않네요. 바닥이 팽팽하고 깨끗해서 부딪힐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겠어요. 종이와 붓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임데이씨. 꼭 리뷰어처럼 말씀하시네요. 부디 이해해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군요. TV에서 상품을 추천하는 TV를 별로 안 보신다고 했죠? 그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기 아주 괜찮죠? 그리고 공동 구역이다 보니 제일 좋은 점은 신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좋네요. 오후 일정은 얘들이 알아서 정할 거예요. 그러니 이젠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남겨두고 우리는 앞으로 가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어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반대편을 걸어가면서도 너무 멀리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창가에 자리를 잡자 재단 직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제가 이미 몇 번 여쭤봤지만 그래도 귀찮게 생각해주지 말아주세요. 빌라 씨, 정말 재단에 들어가 여기 남으실 생각은 없으신 마을에 건가요? 머무르기로 선택한 건 그곳에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죠. 라야시키에는 희망이 가득해요. 어쩌면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는 심볼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정적과 사상의 공존을 위한 청사진. 네, 제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뒤에 이어지는 말도 잊으면 안 물론 돼요. 라야시키도 실패하고 폐허와 유적만 남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와봤잖아요. 네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재단은 당신과 목표가 같아요. 우리도 평화를 위해 공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린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이란 말을 종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여기 아이들도 제1방어선 학교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어요. 대부분 마두스의 자질을 갖췄더군요. 특히 아부구스트요. 앞서 교류회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어요. 알아요, 네임데이씨.
매번 그렇게 신중하게 표현을 고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냥 말이잖아요. 당신에게도 당신의 일이 있는 더 거 아닌가요? 밝은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의 말은 옳아요. 하지만 어른은 늘 자신의 관점에서 역지사지와 무관한 평가를 단순히 아이를 위하는 것으로 포장한 뒤 대신 결정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죠.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빌라 씨, 그래서 지난번에 당신이 제 일반우선 학교 이야기를 한 후에 모든 아이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결국 아이들은 모두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한 사람만 영입하는 것보다 라이시키 전체와 협력하는 게 제 나로서도 더 낫지 않나요? 하... 빌라가 눈을 찡긋하며 계속 말이 이어나갔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하려는 질문도 마침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남자와 소년의 경계에 있는 눈앞의 재단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정신을 차렸다. 말씀하세요. 지금 지구내에서 인원이동이 상당히 잦은 걸 보면 정보의 흐름도 빠를 것 같네요. 근데 마침 제가 외부 상황을 더 알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이 라이시키의 현황을 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저희는 질문인데요.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냥 연기하지 말고 그냥 톤만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해야겠다. 빌라는 계속 라이시키로 돌아가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재단으로 왜 들은 거지? 잠깐 그냥 견학경 간 건가? 보내지 못한 편지. 저기요? 예감이 안 좋은데? 빌라는 네임데이의 갑작스러운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질문은 아니었다. 밝고 열정적인 젊은이가 언어 능력을 잃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더 큰 동작으로 앞 사람의 주의를 끌어보려고 했다. 네임데이 씨? 죄송해요. 그냥 결과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너무 실망하시지 않을지 생각 중이었어요. 에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신중한 것도 좋죠. 하지만 이미 필요한 것과 신뢰를 명확히 표현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 실망보단 상심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런 네임데이 빌라씨 씨. 절대 고의가 아니에요. 빌라는 눈앞의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키 차이 때문에 약간 턱을 들어야 그 결연함이 전달되었다. 그 눈빛에 네임데이는 절로 움츠러들었다. 그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정직한 사람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네네. 인력 인동이 빈번한 건 알고 계시니 여러분을 라이시키로 모셔다 드릴 사람이 당장 없는 이유도 아시겠죠. 사실 아이들이 집에 있지 않았다면 저도 벌써 협력 담당으로 지금 외근 나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무슨 일이 생겼죠? 무슨 일이 생겼나요? 손님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물어보셨으니 요즘 국정 외근 임무가 있는지 제가 신경 써서 볼게요. 운이 좋으면 제 동료들이 인편으로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럼 라이시키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듣기론 라이시키의 관광업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 하더군요.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올해 휴양지 리스트에 라이시키를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고민하는 중이고요. 전에 들은 바로는 아무쪼 괜찮은 것 같았어요. 다른 건요? 광산은 어떤가요? 부도는 아직 보수 중인가요? 제노의 군대는 완전히 철수했나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전혀 몰라요. 뭔가 떠오른 듯 빌라의 푸른 등대가 반짝거렸다.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편지는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재단과 라이시키의 협력도 더 많은 사람들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빌라에 관해 설명할 땐 늘 결단력과 실행력을 빼놓을 수 없었다. 지금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빌라 씨, 네? 대신 편지를 전할 사람이 있을지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 가버리시면 아구스트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빌라 씨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저 혼자선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자꾸 까먹네요. 근데 정말 사람이 전혀 없나요? 고작 편지를 보내는 것도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집배원은 물론 있습니다. 편지를 다 쓰시면 언제든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 지금은 이곳의 햇빛을 즐기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각자의 임시 기숙사로 데려다주고 네임데이와 인사를 나눈 빌라는 백지를 잔뜩 챙겨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쳤다. 오후 내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질문들이 순간 전부 다시 떠올랐다. 그리움 가득한 마음이 펜 끝에 맺히며 문장마다 심장을 온기로 가득 채웠다. 라자레프에게 친애하는 동지들, 누가 이 편지를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와주세요. 읽어주세요. 난로 앞에서 대충 읽지 말고요.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전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네임데이 씨,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편지들 좀 전해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됐던 건 사과할게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았을 쯤엔 아이들과 제가 돌아가는 열차에 앉아있길 바랍니다. 이건 오늘 편지예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보내주세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순서를 정할 수 없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할게요. 재단과의 협력을 위한 소통은 불가항력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시 정체 상태예요. 하지만 이 편지에선 어떻게든 다시 시작될 교섭을 위해 일선 작업자들과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옵스. 아니, 문제가 복잡해져도 부디 이해해주세요. 이 여러 방문을 열려 있네요. 그중 대부분은 제가 미리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여기 계셨네요. 새 편지도 잘 부탁드릴게요. 부두부수 작업은 어떤가요? 주변 도시와의 교류 증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겠군요. 그 외에 주택 재건축과 보수공사도 이미 끝냈겠죠? 신축 옥상에는 방수보드가 충분해야 해요. 곧 가을이니까 난방도 준비해줘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젠 탐관이 있으니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이거 제목이 보내지 못한 편지잖아. 라이시키에게 못 보내진 거 아니야? 회심 바랍니다. 행운을 빌며 여러분의 가장 충직한 친구 빌라가. 아니 이미 폭풍우가 쓸어간 거 아니야? 이거 폭풍우 후인가? 네임데이 씨, 아니 근데 그러기엔 민재승 이쪽에 안 보이잖아. 빌라는 편지지를 잘 접어 봉투에 집어넣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야 그녀는 돌아가기 전까지 충분할 줄 알았던 편지지가 벌써 몇 장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편지지를 이렇게 빨리 써버리다니. 그러게요. 이대로 가다가는 화원의 소나무를 잘라서 종이로 만들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윈드성 여기 있구나. 옆에 윈드성 씨에게 보낸 편지는요? 서명까지 한 걸 보니 다 쓰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이에요. 윈드성 씨 상황을 모르다 보니 마을로 돌아가길 원할지 알 수가 없어서요. 대놓고 물어보면 실례인가 싶어서 어떻게 고칠까 생각 중이에요. 레이라인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 맞죠? 얼마 전에 본부에서 성공적으로 강연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면 일단 축하해야 하는 말을 전한 다음 근황 같은 걸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블라가 한참 반응이 없는 걸 눈치챘는데 네임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죄송해요. 저도 편지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아무 소리나 해봤어요. 물가에 서서 빙판 위로 돌을 던지는 것처럼 어디 약한 곳에 구멍이 나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게 기대하면서요. 어쨌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네임데이 씨도 말이 맞아요. 어떻게 써야 할지 감 잡았어요. 감사해요, 네임데이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 쓸 테니까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네? 서두를 것 없으세요? 서두르실 것 없어요. 전 여기 앉아서 나이프로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요.
이건 시간 낭비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 네임딩이 앞에는 작은 산을 이룬 편지고 안전해졌네. 됐어. 어쨌든 전부 다 보내지 못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눈앞의 것들은 대부분 보내도 답장이 없을 편지들이었다. 그것들은 이곳의 다른 치수기처럼 그저 침묵하고 있었다. 이 편지들 앞에선 세상은 클라인병과도 같았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절대 종착지에 다다를 수 없을 테니까. 눈앞의 광경에 젊은이는 식물이나 목을 움켜쥐어 잡았다. 하지만 목에선 탄식 말고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맨 위에 있는 편지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봉투에 수치인 자리엔 한참의 고민 끝에 진정하게 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치인 윈드송. 그래. 그냥 빠르게 봐야겠다. 지금 몇 분이었니? 27분? 생각. 인적이 드문 넓은 이 복도는 거의 빌라와 라이시키 아이들이 재단에서 공정적으로 사용하는 교실이되었다. 재단이 지원하는 상식교육 외에 미술과 체육 활동도 여기서 진행되었다. 수업 중간에 있는 놀이도 마찬가지였다. 주의사항을 복창해보자. 맨 앞에 서 있는 4명 각자 하나씩 말해봐. 베트르 동지. 첫째, 서로 쫓으며 소란 피우지 않는다. 둘째, 창턱을 넘지 않는다. 창턱을 넘으면 안 된다지. 특히 너, 바스노 동지. 다음은 니나. 셋째, 필요한 거나 질문이 있을 땐 손을 들어 보고한다. 네. 그래, 맞아. 아부스트 동지.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혼자 빌라 선생님을 찾아가면 안 된다. 네. 저격인데 이건 좀. 그래, 아부스트 동지. 멋대로 대열에서 이탈하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야. 우리가 재산에 있고 여기가 웬만해선 안전하다고 해도 영원히 그렇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다른 데서 선생님 찾을 필요가 없지. 빌라 선생님. 그리고 라쿤이 네임데이 말하는 거. 그러네. 네임데이 씨도 해야 할 일이 있지. 너희도 다이아몬드 게임이나 바다제비 접기, 독서, 그림 그리기처럼 너희만의 즐거움을 찾으면 돼. 어서 시작하자. 바로의 사랑하는 뜻의 애신의 아이들은 처음 울타리 밖으로 나온 망아지처럼 흩어지고 몇 명만 제자리에 남았다. 해바라기를 안고 있는 미동도 없었고 그 옆에서는 여자아이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초리였다. 왜 그러시죠? 빌라 선생님, 저희는 언제쯤 마을로 돌아갈 수 있나요? 얘들도 마을로 돌아가고 전에 싶어하네. 네임데이 씨에게도 물어봤는데 곧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곧이라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이렇게 안 보내주는 거 보면은 진짜 폭풍과 휩쓸어간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룻밤이라는 뜻이야. 엄마는 늘 곧 거의 다 됐어.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셨거든. 어머니가 계셨구나? 라고 그러니 하면 모두 되겠죠. 같은 의미일 거야. 어째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다. 이다. 곧이란 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거라는 의미야. 하지만 언제요? 미안. 방금 했던 말을 인정. 니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진실해야 해. 그러니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잘 모르겠구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머지 않았다고 믿어. 네임데이 씨도 우리를 위해 즐겁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응? 빌라 선생님, 전투기처럼 그렇게 멋지진 않지만 이건 마지막 희귀한 중이에요. 물건은 로비에서 나왔는데 가져오는 물건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무슨 뜻이지? 분명 저희와 함께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가볍게 날아가는 바다지비와 전투무기의 비행기는 이 순간 비슷할 정도로 모호한 개념이 되었다. 빌라는 감사 인사 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마워. 정말 완벽한 비행기네. 이건 바다제비이자
영원한 영혼이에요. 분명 훨훨 날아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비행기가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모두 보고 싶어요. 우린 반드시 돌아갈 거야. 빌라 종이도 다 선생님. 따였어? 그래. 방법을 생각해볼게. 종이가 왜 영원한 영혼이에요? 그건 동화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생한테 루살카 공주의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아, 맞네. 인어공주. 빌라 선생님 바보 이반이 빌라 아니야. 선생님을 말한 게 아니야. 선생님은 공주가 아니니까. 게다가 책에 나온 루살카들은 다들 영원한 영혼이 없어서 물거품으로 변했어. 아무래도 이상해. 빌라 선생님에겐 분명 영원한 영혼이 있을 거야. 아니야. 빌라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이들의 유치한 논쟁에 빌라는 살짝 웃으며 두 명의 이번 충돌은 그냥 말리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선 표틀은 언제든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빌라는 눈으로 표틀에게 너무 긴장할 것 없다는 사인을 보냈다. 연장자인 나이는 이런 책임을 지는 게 이미 익숙했다. 그래. 방 안, 낡은 전신기가 전보가 들어오고 큰 테이블에 선 타자기가 전보에 먹죠. 잠깐만요. 큰 테이블에 선 타자기가 진보의 박자에 맞춰 종이 위에 자동으로 잉크 흔적을 두근두근 남기고 있었다. 네임등에 있는 헤드셋을 낀 채 유럽 지구에서 보낸 정보를 확인하는 중이었다.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이건 내용이 왜 거꾸로 들어오지? 당신의 가장 충직한 최악의 친구가 윈드송. 어? 익숙한 발소리와 익숙하지 않는 노크 소리가 의문 속에서 연달아 울렸다. 하지만 정보의 내용이 계속 네임드에 신경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라야시키로 돌아가는 건 권하지 않아요. 네임데이씨.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당신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니까 경솔한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윈드송이 이런 걸 보냈다고? 이상하네. 내가 장소를 착각할 리가 분명히 일부가 아는 상황에서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가 네임데이시의 소장실이 맞을 텐데 안에서 소리도 나고 타자기인가? 젠장! 빌라씨다! 조용히 비명을 지른 그는 당장 전보 해석물을 숨길 시간도 전성기를 옮길 자리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안돼, 이건... 네임데이씨? 안에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에서 미안하지만 저 정말 알겠거든요. 우린 언제... 거긴 이제 당신이 알고 있던 필사적으로 투쟁했던 곳이 아니에요. 라야시키가? 라야시키로 돌아가죠? 폭풍우가 라야시키의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걸 모르시는 건가요? 아, 맞네. 아, 폭풍우가 다 쓴 게 맞구나. 허허. 아, 진짜 다 쓸어갔네. 야, 그러면, 야, 어떡하냐? 답이 없는데? 폭풍우가 쓸어간 거면? 야, 이제껏 했던 것들은 그럼 개짓거리였어? 예브게니는 그냥, 어? 예브게니도 개죽음이었고?
모든 걸 다 챙기려는 네임데이는 결국 빌라가 들어오기 전에 숨겨야 할 걸 미처 숨기지 못했다. 허허. 타자기는 여전히 진보의 박자에 맞춰 멋진 문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빌라가 몇 걸음만 더 다가오면 내용이 다 보일 것이다. 그건 뭔가요, 네임데이씨? 전부와 타자기군요. 라야시키에서 온 회신인가요? 하지만 제 기억에 마을의 우편물식의 실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이건 대체... 아니 이건 형이 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탓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사적인 시간을 방해한 건 사실이에요. 빌라가 눈을 가늘게 뜨자 금색의 빛이 눈동자에 은은하게 떠올랐다. 이 부분도 통편집해야겠네. 당신의 가장 충직한 최악의 친구가 윈드송. 이거 말해. 루살카는 보통 사람과 다른 신체적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는 뛰어난 시력도 포함했다. 달리 말하면 그녀는 일부러 그 글자가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다. 저도 당신을 탓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형 이름이 윈드송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빌라씨, 전 그저... 알아. 그냥 농담한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윈드송 씨가 뭐라고 썼는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보시지 않는 게... 그렇지. 재단이 받는 정보에는 편지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 윈드송 씨의 이 편지는 제가 아직 스탠스 코딩 중이라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든요. 출판물 검열단체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왜 그렇게 긴장하시는 거죠? 친구에게서 온 답신일 뿐인데 급진적인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짜잔! 절대라는 건 없군요.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친근하죠? 친구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전보의 전파 소리가 방 안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타자기도 점점 속도가 느려지며 마침내 마지막 글자를 찍어냈다. 사람의 소통도 똑같이 멈춰버린 듯했다. 정 보고 싶다면 보세요. 어쨌든 이건 당신의 편지고 당신의 자유니까요. 아이고, 이거 보면은 멘탈 되게 깨질 것 같은데. 드디어 당신의 편지를 받게 되는군요. 정말 기쁘네요. 처음엔 더 나쁜 소식을 듣게 될까봐 망설이며 편지를 열어봤어요.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드나든 건 이 녀석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준비가 되었을 때 자리에 앉아 단숨에 편지를 읽었고 곧장 당신에게 이 전보를 보내게 되었어요. 우선 당신과 용감한 꼬마 전사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 며칠간 나쁜 일이 연이어 일어난 이래로 가장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더빙 있어서 편해. 존나 편지에 편해. 적힌 여러분의 결정은 의문스럽군요.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니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당신이 돌아가려는 라야시키는 이제 당신이 알고 있던 필사적으로 투쟁했던 곳이 아니에요. 윈드송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냥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나? 폭풍우가 라야시키의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걸 모르시는 건가요? 아마 재단은 당신에게 진실을 감추길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친구로서 진실을 털어놓을게요. 제가 아는 대로라면 폭풍우 현상으로 인한 혼란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장소나 사람에 상관없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모두 리버스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리버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아직 마을에 가보진 않았지만 다른 익숙한 장소들을 가봤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죠. 생각해봐요.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활기찬 싹 다 마을이 없어진 황무지로 거구나. 변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요. 세상에. 겁지르는 게 아니에요. 폭풍우 이후에 가장 흔히 보이는 상황을 묘사한 거죠. 그럼 마을 사람들,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은 거야? 폭풍우. 빌라가 들어봤던 그 단어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 그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에게로 시선이 향했다. 네임데이? 이게 바로 진정한 폭풍으로군요. 생각보다 담담하네. 맞나요? 네임데이 씨. 사실
폭풍우는 윈드송 씨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당신과 아이들처럼 재단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리버스도 되지 않죠. 마지막 그 단어와 함께 레인데이는 속으로 말을 삼켰다. 그는 쓸만한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었고 이 순간을 네이밍할 수도 없었다. 바깥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맞나요? 빌라가 청년의 어깨를 툭 쳤다. 키 차이 때문에 그녀는 살짝 까치발을 해야 정확히 그 동작을 할 수 있었다.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혼란만 남은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알려던 게 아닌데. 이렇다 해도 재단에 남을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뭐야, 아부구스트 모임? 소녀는 생각에 잠길 때면 잠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평소와 다른 그 기척에 두 어른이 고개를 돌렸다. 아부구스트? 아부구스트하고 언제 들어왔어? 들고 있는 건 뭐니? 높이 찍혀든 깃발처럼 아이가 손을 든 종이봉투에 올렸다. 봉투를 들어 올렸다. 보세요, 빌라 선생님. 영원한 영혼이 정말 많아요. 이걸 찾으러 오신 거죠? 이건 보내지 못한 편지가 가만히 구석에 놓여 있었다. 마치 보물 상냥꾼에게 발견되길 기다리는 금화더미처럼. 어린 소녀는 그 앞에 선 채 멍하게 놀란 듯 손에 든 전리품 중 하나를 보았다. 위에 검은색으로 쳐져 있었어. 괜찮아요. 파서너는 이걸로 검은 반점이 있는지 바다집을 잡을 수 있어. 여기,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파서너랑 니나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영원한 영혼이라고 선포하겠어요. 아부구스트하고 이건 영혼은 영혼 같은 게 아니야. 괜찮아요. 아부구스트 동지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네임데이 씨. 우리 애가 영원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더 따질 거 없어요. 하물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쓸 데도 없잖아.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전에 말했듯 당신에겐 당신의 일이 있고 저에게는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와, 빌라 멘탈 진짜 좋다. 야, 본인의 솔직히 일생 자체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모든 추억과 이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네. 그냥 당신이 편지를 붙이지 않는 덕분에 아이들도 종이접기에 새로 쓸 수 있겠네요. 눈부신 햇살 아래 어째서인지 미래는 제자리에 서있지 않는 듯했다. 각자 생각에 잠긴 사이 침묵이 강물처럼 한참 흘렀다. 두 사람이 멈춰있는 편지를 바라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윈드송 동지는 제게 돌아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죠. 네임데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저도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돌아갈 건가요? 질문하신 걸 보니 진실이 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둘 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같네요. 아, 그래도 라야시키에 돌아가겠다고? 빌라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가 타자기 선반에 편지를 집었다. 당신은 제가 그래도 마을에 돌아갈 거란 걸 알고, 저도 당신이 제가 재단에 남길 바란다는 걸 알죠. 좋아요. 이미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겠죠. 내일 바로 떠나실 건가요? 가능하다면 바로 당연히 그래야죠. 생각해보면 제가 이날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요? 전 직접 봐야겠어요. 네. 하... 제가 당신에게 폭풍과 일어난다고 알려드린 그날, 아구스타그도 호기심 때문에 다른 곳을 가버렸잖아요. 네, 그땐 저도 폭풍과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 애가 그냥 그 일을 잃은 줄로만 알았는데, 아구스트가 뭔가 봤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미 아구스트는 알고 있었던 건가? 그렇게 말하면 빌라는 옆에 있는 소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종이를 봉투에서 꺼내 잘 펼치고 한 묶음을 만드느라 애쓰고 있었다. 마치 페이스트리처럼. 빌라 선생님. 케이크 고마워, 아구스트 동지.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었지? 혼자서는. 그리고 얘들 다 왔어? 소년이 문 밖을 가리키자 옷장 몇 개가 호다닥 숨었다. 그리고 뒤이어 짧게 미치는 들리지마, 안 들리잖아. 아무것스 동지가 우리 살아남겼다. 관객이 많았구나. 얘들아, 다들 나오렴. 파스노랑 표트르, 니나, 맞지? 마침 선생님도 나에게 할 말이 있거든. 빌라 선생님. 니나, 선생님도 알아. 우린 돌아갈 거야. 이게 선생님이 너에게 하려는 말이야.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내일 바로 돌아갈 거야. 몇 쌍의 부츠가 눈밭 위를 밟았다. 극복의 겨울은 평소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빌라 선생님. 사실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아부구스트 동지. 그러니까 방문하는 거지. 윈드송 동지처럼. 기억나니? 그리고 지붕이라.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여기선 라이시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하지만 선생님도 부두와 조각상이 안 보이는구나. 원래 여기 없었나봐. 과거로 돌아가서 없어졌네. 최근에 세운 부두와 조각상이. 물거품과 눈은 결국 사라져요. 그러니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나도 답을 모르는 문제가 많아. 내 답이 언제나 정확한 것도 아니고. 소년이 연전히 생각이 잠긴 사이 소년은 바들바들 떨며 빌라의 손을 잡았다. 겁먹은 듯 목소리는 비음생겼다. 광산도 없어졌나 보네. 어째서 선생님 여긴 아직 라야시키인가요? 빌라가 소년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지도 평소처럼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다. 그 어떤 격려의 말도 없이 현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렇다. 빌라는 산 아래로 향하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눈이 오는 날에도 산에 나무 하러 간 사람들이 길을 알아볼 수 있게 나무의 붉은색에 낡은 천을 묶어두곤 했다. 근데 지금 그녀의 눈은 온통 하얀색밖에 보이지 않았다. 눈바닥 위로 반사되는 햇빛. 그 길은 여기 없었다. 그래, 여긴 라야시키야. 한참 후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가자 얘들아. 여긴 너무 추워. 재단으로 떨어졌자. 빌라도 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참 생각이 많이 착잡한 생각이 드는 것 같네. 단지 표출을 안 할 빌라 뿐이지. 선생님, 그래, 방문이 끝났어. 심장이 참 착잡하겠다. 빌라 씨, 네임데이 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여기 조금 더 계셔도 괜찮아요. 호의에 감사드려요, 네임데이 씨.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세상에.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이 착잡한 심정을 마음속으로만 담아두기가 참 어려울 텐데 대단하네. 빌라도 교사의 노래 마지막. 바다집이야. 소년이 구겨진 종이 비행기를 들고 휘파람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모의 비행에 나섰다. 아이들은 표지plu미에서 쓸만한 걸 모조리 찾아내 바다제비와 개구리를 만들었다. 좋게 적으면 안 돼. 산수 문제가 적힌 종이 뭉치는 반전 개구리를 잡는 데 써야 한다니까. 하지만 개구리는 이미 많은 걸. 싸우지 마. 아니 근데 표틀가 몇 살이야? 야, 얘가 한 초등 하초 뭐 겉모습으로만 봤을 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장자니까 그 정도 될 거. 아부구스트 동지, 이거 써. 캬, 둘이 사귀니? 고마워, 니나 동지. 하지만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아. 쭈글쭈글하고 얼룩덜룩하지만 광산에 뛰어든 바다제비처럼 온몸에 훈장이 있는 것 같잖아. 아니 왜 바다제비로 기억하냐고 우리 대대대대님을. 빌라 선생님, 전투기랑 대대대대님은 별개다. 친구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소녀는 복도 반대편에서 대화 중인 어른들을 향해 달려갔다. 아이가 다가오는 걸 발견한 빌라는 무의식적으로 반기듯 손을 벌렸다. 복도에서 뛰면 안 되지, 아부구스트 동지. 왜 그러시죠? 이것 좀 보세요. 전투에 나섰던 바다제비요. 근데 진짜 예부개니는 개죽음이 돼버려. 아니, 물론 의미는 있는 희생이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개죽음이잖아. 참 안타깝다. 구겨진 종이 비행기가 빌라의 손바닥에 놓였다. 고맙구나. 아부구스트 동지. 이곳에서 용감한 바다제비에게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될 거야. 약속할게. 그럼 일단 노트에 끼워줄게. 자, 됐다. 마침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들 제일 방어 쓴 학교로 갈 준비는 다 마쳤니? 잘 모르겠어요. 뭘 가져갈지 생각하거나 학교 커리큘럼을 알아본다거나 하는 준비 말이야. 니나도 그것이 어떤지 궁금할 거야. 제 친구들 말고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파서방도 똑같이 말하던걸요. 좋아. 너희는 용감한 꼬마 동지니까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알겠지? 제1 방어선 학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라씨.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이들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전 미술교사일 뿐이니 계속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네가 계속 옆에서 버프 걸어주면 얘를 뒤지질 않을 텐데 뭐 어때? 빌라 선생님, 빌라 얼굴에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네? 뭐? 아니야. 선생님이 멀거품으로 변해도 선생님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물거품 벨라 선생님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단다. 선생님은 물거품으로 변하지 않아. 하지만 얘야, 선생님은 변하지 않아. 영원한 영혼.
골스도 만들 수 없고 날 갑자기 물거품으로 만들지도 않아. 선생님이 바다로 돌아간다 해도 말이야. 더욱이 선생님은 돌아가지 않아. 응? 생각을 더 제대로 전하기 위해 빌라는 허리를 숙여 소년과 눈을 맞췄다. 처음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믿는 모든 것은 그것이기도 그것이 아니기도 했단다. 나는 작은 마을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더 나아가 원한까지 봉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능성을 영혼으로 여겼고 사람들의 의연함을 영혼으로 보았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응? 그럼 뭔데요? 바로 너희야. 우리요? 제가 영원한 영혼이야? 아니, 너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이지. 너희는 라야시키의 다음 세대이며 우리 모두의 존속이자 꿈.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미래란다. 너희가 있는 한 우리 같은 이전의 사람들은 마치 다락방에 방치된 통조림처럼 완전히 잊히지 않을 거야. 너희가 있는 한 영원한 영혼은 존재해. 그러니까 그건 나 개인에게 존재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야. 바로 내 마주술처럼 표트로하고가 말했던 그 소파 기억나? 금방 나무 의자로 변해버렸잖아. 그건 약간의 트릭일 뿐이니까 영혼과는 거리가 멀지. 보충 설명 감사해요, 네임데이씨. 아우구스트가 하고가 어림통조하는 눈을 하고 있기에. 제 설명이 조금 복잡하긴 했을 거예요. 알아듣겠니, 아우구스트 동지? 소년 또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듯 말이 없었다. 어쩌면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우구스트 동지, 정신 차려봐. 다른 이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전 선생님의 영혼을 봤어요. 금색이에요. 자신의 뒤를 가리키는 소년의 손을 따라 빌라가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다. 햇빛이 개광형 복도로 쏟아져 돌아오며 젊은 여성의 실루엣을 아주 길게 늘어뜨렸다. 인어 같네. 햇살의 맑은 금빛이 그 실루엣을 덧그리고 주변의 바닥은 수원처럼 매끄러워 그 햇살의 그림자가 금방이라도 복도의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갈 것만 같았다. 금색 실루엣이 가름끼는 끝에 익숙한 형체가 나타났다. 윈드송이니? 플래시, 그래, 슬슬 둘이 만날 때가 됐지. 아부구스트랑 처음 보는 분도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윈드송씨 맞죠? 네, 맞아요. 이제 이 극동지부에서 강연을 준비할 거예요. 윈드송 선생님! 저도 만나서 기뻐요, 윈드송 동지. 학교에 가기 전에 다시 당신의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아이들도 이제- 기뻐할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죠. 예전처럼요.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 부금이 참 잘 어울린다. 참 홍어를 나타내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빌라 게인스 그래도 여명은 받는다. 재밌게 봤고요. 사실 이거는 빌라의 개인 스토리라기보다는 이 후일담, 후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이 게인스에서 참 돋보였던 게 빌라의 이 폭풍의 폭풍과 지나간 곳에 대한 폭풍과 만든 허무감과 빌라의 이 멘탈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 라야시키 도착하고 나서 미나가 여긴 아직도 라야시키냐고 묻는 장면이어서 고민하는 장면이 빌라조차도 이 확신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라야시키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 노력해서 읽어내온 그 라야시키가 맞나 싶은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변했어도 돌아갔어도 결국엔 라야시키다 라는 결론을 내는 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게이스도 봤고요. 1화는 이터니티 1화 볼까? 이터니티 1화는 다음에 볼까? 일단은 1화 봐도 나중에 볼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저녁에, 아니면 그냥 1화는 따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1.8 개인 스토리 그래도 여행 음악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